네, 자 오늘은 TAT 2급 이론에서 재무회계 쪽에서 우리 FAT 1급에 없었던 내용, 추가되는 내용을 지난 시간부터 어제부터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자본거래에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네, 여기 설명이 쫙 돼 있습니다.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제 우리가 지난해 24년도 기업들이, 법인들이 이제 결산이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또는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마련한 의결을 거치는데 그 중에 이제 의결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배당을 하기로 한 법인들은 배당을 얼만큼 할 것이냐 이거를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을 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회계 처리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그 뒤에 분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배당이 뭔가? 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배당이 바로 현금 배당입니다. 네. 자,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인 회사에서 23년도분의 현금 배당은 24년 초 이사회의 의결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 중으로 이사회를 거치겠죠. 1월 중으로 아니면 뭐 2월에 할 수도 있고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서 이사회 거치고 그 다음에 매 법인은 이제 주주총회는 매년 몇 월 며칠 날 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정관에.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일정에 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3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23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23년도 경영 성과를 가지고 배당을 하지만은 그 결정은 24년도에 하기 때문에 23년도 말에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므로 23년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채로 인식해야 될까요? 바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날 일이니까 그 다음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23년도 재무상태표에는 배당액 차감 전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는 배당하기 전에 이익잉여금이 재무제표에 23년도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 이 말이죠. 대신 24년도에 그 23년도에서 차감 전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감한다. 줄어든다 이거죠. 이익잉여금이. 그 다음 해에 줄어드는 거예요.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하여 기중에 배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중간 배당. 6월까지 결산해가지고 7월이나 8월에 배당하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세 차이를 목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배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요즘 같이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얼마 전에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1%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배당주를 잘 관리해 가지고 배당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채로 인식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 배당이 관련될 때, 현금 배당 관련 회계 처리할 때 부채 개정 과목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어제 여러분에게 인쇄에서 나누어 드린 이 현금 배당 요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로 나눠졌는데요. 1번은 뭐냐면은 결의하는 날의 회계 처리입니다. 결의하는 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지급하는 날의 회계 처리입니다. 지급하는 날. 네. 우리가 결의시 회계 처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2월 28일 날 주주총회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월 27일 날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이익잉여금에서 감소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 이익잉여금은 전기에서 2월 된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을 조회해 보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2월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언제 쓰냐면은 당기의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킬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기로 이월시킬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숫자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바뀌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넘어가는 거고, 단기에 결산을 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교재 설명에서 이익잉여금에서 어떤 말이 있었죠? 예, 차감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24년도에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네, 바로 여기 자본 감소.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잖아요. 차감하면은 자본이 감소하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자, 10,0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예, 숫자를 그냥 간단히 썼어요. 10,000원. 네, 그래서 자본 감소 10,000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오는 계좌금은 뭐냐? 이걸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이제 주주에게,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죠. 네,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부채 증가. 개정 과목은 뭐냐면 미지급 배당금. 여러분, 미지급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앞에서 미지급금. 여러분, 미지급금이 뭐예요? 카드를 쓴 것들. 네. 신용카드로 공기청정기를 샀다,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었다, 신용카드로 식대를 지불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죠? 네, 미지급금이에요. 신용카드로 차에 기름 넣었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미지급금. 네. 신용카드로 영업부 회식을 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이 그게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부가세 정리분개할 때 납부세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날은 부채로 인식하죠. 미지급 세금. 네, 미지급 세금 배웠고. 그 다음에 결산때. 결산때 여러분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해가지고 이자를 우리가 지불을 하는데, 이자 지급을 3개월의 후불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후불이라는 게 뭐예요? 1, 2, 3월 거는 4월에 지급하고, 3, 4, 5월 거는 6월에 지급하고, 7, 8, 9월은 10월에 지급하고, 11, 12월은 다음에 1월에 지급한다. 이런 개념이 3개월 단위로 후불 지급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은 지난해 1, 2, 10, 11, 12. 예. 지난해 결산 때 10, 11, 12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의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자, 3개월치 이자는 전기의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다음해 1월에 지급을 하지만
그것을 당기의 손익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3개월치 이자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수동 분기로 차변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 비용. 네. 자, 미지급 들어가는 개념 과목이 이렇게 많다 이겁니다.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비용. 네. 근데 오늘 또 미지급 배당금 하나 또 배웠어요. 미지급 배당금. 네. 미지급 배당금도 부채다. 언제 쓰는 거예요? 현금 배당이 있는 법인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 이걸 부채로 인식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부채로 인식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는 배당을 할 준비를 해야죠. 예, 주주 목록이 다 있을 것이고 주주들에게 계좌번호 전부 현재 신고되어 있는 계좌번호가 현재 주주들께 다 맞는지 이런 것을 문자를 보낸다든가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입금 계좌 전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배당을 이제 입금을 해줍니다. 통장으로. 그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두 달.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두 달 후에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하는 건 2번에 나왔죠. 그럼 밑에 건 뭐죠? 받는 기업. 네. 자, 이건 뭐 그렇다면 우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자, 법인도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법인도. 네. 그럼 받는 법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주주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네, 통보를 해줍니다. 배당금 지급이 확정되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주총회 하는 날을 기준으로 자산 잡아요. 아직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배당금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차변의 미수 수익. 예. 자, 미수가 들어가는 개념 과목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자산. 다 미수 들어가는 건 다 자산이에요. 미수금. 예. 미수금. 우리가 뭐 사용하던 컴퓨터를 외상으로 처분했다. 미수금. 우리가 사용하던 영업용 승용차를 영업부 승용차를 매각했는데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미수금 개념 과목 많이 배웠죠? 자, 거기에 마찬가지로 미수 수익도 우리가 결산 수정 분기에서 배웠던 개념 과목이죠. 바로 이게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해요. 배당금 수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익은요, 배당금의 수익은 어느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냐? 결의하는 날 인식한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결의하는 날. 결의하는 날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건 이제 참고로 제가 밑에 거 적어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수익 인식 시점이 언젠가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결의 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시 이거를 한번 보세요. 2번에 지급 시 회계 처리. 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자,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여기 있는 부채 증가.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00원. 대변에는 이제 회사 통장에서 계좌이체 했을 테니까요. 대변에 보통 예금,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 현금 배당 회계 처리.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배당을 받는 기업도 참고로 한번 알아볼까요? 배당을 받는 기업. 차변에 보통 예금. 받는 기업의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되겠죠? 대변에는 미수 수익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받는 기업은 미수 수익 대변, 차변의 보통 예금. 그건 참고로 알아두신다.
자, 그러면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여러분 자 알게 됐고요. 다음 주식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아볼 텐데요. 주식 배당은 뭐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이란 영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네.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분한다.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 무상 증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주식으로 주주에게 그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배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 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상증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무상증자가 뭐예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증가시킨다 해서 무상증자거든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주식 배당은. 회사의 자본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올 뿐 회사의 자본 구성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 안에서 변동이 일어나요. 자본 안에서 변동이 일어날 뿐 자본 자체의 변동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본 자체의 변동이 없다. 이게 좀 앞에서 회사의 자본 구성 내에 변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본 자체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두 말이 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 자체의 변동이 없다를 여러분은 자본 총액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체를 총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총액. 자본 총액의 변동은 없다. 구성은 달라져요. 그 안에서 구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 줬으니까 자본금은 늘어나죠. 자본금이 만약에 10,000원 늘어났다. 그러면 뭐가 감소하냐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합니다. 좀 이따 회계 처리를 분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요, 자본금도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내에서의 구성은 달라졌지만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식 배당은 잘 기억하세요. 회사의 자본 구성의 변동을 가져올 뿐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럼 분개해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자본 감소, 대변의 자본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주식 배당을 수령한 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 수만 조정한다. 주식의 숫자만 조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사항이 아니죠. 배당을 받는 법인은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회계 처리가 이제 회계상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상 거래가 있으려면은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수익이든 비용이든 변동이 생겨야 되는데 배당받은 법인은 변동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길까요? 주식을 그냥 받았거든요. 그냥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주식 수만 그냥 늘려주면 돼요. 주식 수를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회사의 그 주식 매입 단가가 떨어집니다. 단가가. 그래서
주식수만 조정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네, 주식 배당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초에 결정되므로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 현금 배당과 마찬가지예요.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의 자본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거니까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은 여기가 주식 배당에 대한 분계예요. 주식 배당에 대한 분계. 자, 여기도 1번, 2번. 자, 1번은 결의시, 2번은 교부시입니다. 자, 주주총회에서 2월 28일 날 주식 배당을 10,000원어치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10,000원. 현금 배당 때도 차변이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대변이 뭐냐? 현금 배당할 때는 부채로 인식하면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했죠. 그러나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고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자본 계정.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여러분 처음 듣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FAT 1급 관련된 문제를 풀 때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네.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TAT 관련된 그 이론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자본 계정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대변에 기록이 되면 자본 증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는 자본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그래서 결의시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결의할 때 보면은 자본 총액의 변동 없죠. 그러나 자본 안에서 구성은 바뀌었어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 조정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준비해 가지고 주식을 주주에게 3월 28일 날 교부를 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제 없어집니다. 교부를 했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자본 감소가 일어나고요. 즉 자본 조정이 이제 제로가 되고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이 자본금이 되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이 항상 액면가로 자본금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도 차변의 자본 감소, 대변의 자본 증가. 네. 그래서 주식 배당의 경우에 보면은요, 배당 시, 결의 시와 배당을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차변과 대변 요소가 똑같은 금액으로 자본 감소, 자본 증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 변화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라.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다.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은요. 자본 감소해요. 현금 배당은.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현금 배당은 자본이 유출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고. 주식 배당은 자본의 유출이 없어요. 법인의 자본 내에서 변동만 일어납니다. 또 하나 아까 설명에서도 그랬지만 배당을 받는 기업은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가 없다. 회계 처리할 것이 없어요. 보관하고 있는 그 장부에다가 수량만 만약에 이번에 100주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100주를 받았다. 무상으로. 그러면 1100으로 수량만 고쳐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 우리가 풀 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거 분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생소한 거라서 일부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또 분계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페이지로 넘어가서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된 수익과 비용 살펴보면요. 보니까 TAT 2급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뭐 개정 과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지는 않고 수익이란 무엇이냐? 수익의 정의. 그 다음에 수익의 측정. 수익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기준 이런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이런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를 한번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좀 중요한 요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수익의 정의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수익의 정의.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차변에 올 수 있는 게 그 수익으로 인해서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수익으로 인해서 차변에 부채가 감소될 수도 있고요. 또 수익은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은 그 당기 순이익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본, 이익잉여금으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 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수익이 발생하면. 그럼 우리가 매출 채권 증가하는 경우 많이 여러분 메인 매출점표 입력할 때 많이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만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그게 뭐예요? 대변의 상품 매출이 수익이에요. 수익.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게 뭐예요?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현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채권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죠. 당연한 거죠. 자, 수익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이 바로 경영활동을 우리 회사의 목적에 맞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매출액, 그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이런 거고요. 이자 수익 같은 건 뭐예요? 영업 외적인 거죠. 영업외 수익, 배당금 수익도 영업외 수익이죠.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 수익이 생기면 이것도 영업외 수익이죠. 근데 만약에 사업이 임대사업자인 사람은 임대 수익이 그것이 매출액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또는 임대 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수익을 정리하고 있죠.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서 차익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차익, 즉 이익이란 기업 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된다. 수익은 기업이 받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죠. 제3자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죠?
정부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거래 징수 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사업자가 제3자 대신, 즉 정부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 때 또는 제품을 팔 때 상품 대금, 공급가액은 우리 회사 수익으로 보지만 부가세는 수익으로 안 잡죠.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며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 된다. 자, 수익의 측정이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수익의 측정 원칙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다. 수익의 측정은 우리가 시가로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시가가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이니까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빼는 거죠. 두 번째,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장기 할부 판매. 이게 뭐예요?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거죠. 3년 할부 이런 것이 이제 장기 할부 판매란 말이에요.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 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네. 자, 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정가치라는 것은 시장의 가격인데 시장의 가격은 다 어떻게 형성이 돼요? 현금 거래를 전제로 해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현금 거래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를 할 때는요.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가 더 커요. 공정가치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하면은 시가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이자에 대한 것을 제품 가격에다 포함시키죠. 그 얘기입니다. 이때 공정가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시가를 말하는 거죠. 명목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이 명목 금액이 뭐냐면은 미래에 받아야 될 금액을 명목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목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거예요. 이자가 포함된 거. 그래서 명목 금액을 할인율, 즉 이자율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와 똑같아집니다.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 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회수 기간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설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유형별 수익의 인식 기준을 볼까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우리가 재화의 판매,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 수익을 우리가 언제 인식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현금 판매다 그러면 또 외상 판매, 재화를 양도하면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재화를 양도하면. 자, 내용을 볼까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유형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됐다. 또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뭐냐면은 재화를 구매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즉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권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행사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하는 것들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는 그렇고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을 알아볼까요?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회사 같은 거, 또 주택이 아니고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토목공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죠. 고속도로 공사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재화처럼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의 경우에 어떤 아파트 딱 한 현장이 있는데 3년이 걸려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러면 1차 년도에는 수익을 하나도 못 잡죠. 재화처럼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걸 지키게 되면은 나중에 완공해가지고 잔금 다 받고 인도가 뭐예요? 예, 등기해줘야 인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자,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공사를 얼마만큼 진행시켰느냐? 예, 만약에 30% 진행시켰다.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30%만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용역의 제공 시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수익 인식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수익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진행 기준에 따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집을 짓는 회사다. 그러면 이 집이 다 팔면 얼마? 예,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으면은 분양가라는 게 있잖아요. 분양가 곱하기 호수가 만약에 100호다. 그러면 분양가 한 채당 얼마 하면 딱 전체 금액이 신뢰성 있게 나오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등의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수익이 인식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진행률은 다음 1 또는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1 또는 3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1이 뭐냐면은 작업량의 진척률이에요. 총 예상 작업량 대비 실제 작업량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추정 원가 대비 발생한 누적 원가 비율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자 수익이나 로열티라는 계정 과목은 잘 안 쓰죠. 수수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열티 수익은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수수료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놨는데,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이나 로열티 등의 수익은 일단 다음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용역의 제공도 마찬가지죠.
상기 기본 요건을 충족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의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네, 아까 우리 현금 배당 또는 현금 배당에서 배당금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현금 배당할 때. 그래서 보면은 배당을 받는 기업이 어떻게 했어요? 배당을 받는 기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회계 처리하죠.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3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또는 수수료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수료 수익은 그렇죠. 다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정리를 해놨어요. 비용이란 무엇이냐? 비용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한다. 네, 아까 수익의 반대죠. 아까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그랬죠. 비용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든지 아니면 부채가 증가하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나머지 비용의 인식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58페이지 내용도 수익 비용에 대응되는 대한 설명인데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 넘어가도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59페이지에 회계의 변경과 오류. 제가 어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회계의 변경 어제가 아니었나요?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출문제에 갑자기 몇 회차인가 아래 보기에서 추정의 변경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만났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이제 FAT 1급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때 추정의 변경이다 또는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정리한 부분이 우리 1급 교재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받을 교재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왔네요. 여기에 한 장,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나왔으니까 요거 핵심적인 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